네, 지난 시간에는 설사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반대에 해당하죠. 변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배변은 원래 하루에 한 번씩 보시는 게 일반적인데요. 배변 습관에 따라서 2, 3일에 한 번씩 보시더라도 배변이 순조로우시다고 하면 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방에서 접근하는 그런 변비는 어떤 변비를 유발하는 그런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그런 기능적인 변비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여성들에게서 많이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변이 썩 쾌변이 아니다라고 하면 몸에 어떠한 반응이 보통 오시나요? 일단은 왠지 모르게 몸이 상쾌하지가 않고 또 약간 좀 찌뿌둥한 것 같으면서 약간 붓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얼굴에 뭐가 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미용에는 변비가 가장 큰 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변비는 어떤 장부와 연관이 있을까요? 네, 1차적으로는 바로 대장에 해당을 합니다. 대장에 해당을 하지만 대장 자체의 문제로 오는 경우는 사실은 어떤 대장 질환 외에는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장부에 의해서 대장 기능에 영향을 끼쳐서 오는 그런 변비가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세 가지 장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폐, 그리고 두 번째는 비장, 세 번째는 신장입니다. 우리가 폐는 인체의 상수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폐와 대장이 흔히 말하면 그 부부장기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폐 기능이 좋지 못하면 대장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또 우리 몸의 진액을 온몸에 이렇게 퍼뜨려주는 게 비장에 해당하는데, 그 비장과 또 대장과 연결이 되고요. 또 우리의 그 찌꺼기를 걸러서 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신장의 경우에도 대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부를 우리가 대장과 연결을 시켜서 한방에서는 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약간 좀 복잡한 개념이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단은 큰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비를 접근을 할 때는 가장 크게 보았을 때는 기능이 허해서 오는 그런 변비냐, 아니면 실해서 오는 변비냐, 즉 부족해도 변비가 오고 지나치게 넘쳐도 변비가 온다, 이 개념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변비는 사실은 넘쳐서, 즉 실한 경우에 또는 뜨거워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뜨거워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우리가 담배나 술 이런 거를 굉장히 즐겨 하시든지, 아니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꾸 드시게 되면 장부에 뜨거운 열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 열기가 쌓이면서 어떤 물기를 말려버리게 되면 변비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실증성 또는 열증성 변비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얼굴이 약간 불그스레 하시면서 가슴도 약간 답답하신 것 같고, 또 입에서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그런 경우가 동반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변을 볼 때 굉장히 냄새가 심한 경우가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자꾸 말라서 굉장히 많은 물을 섭취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해당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알로에를 드시게 되면 이 열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알로에 가지고는 잘 해결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열을 꺼주는 그런 한방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잇몸에 변화가 종종 오시는데, 열성 변비를 가지신 분들은 잇몸이 굉장히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염증이 가라앉지를 않는다. 또는 풍치가 계속된다. 그러면서 변비가 오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열성 변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요. 한번 주의 깊게 동반되는 증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실해서 뜨거워서 오는 게 아닌 허해서 오는, 부족해서 오는 그런 변비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폐의 기운도 부족하거나 아니면 비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동반되는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창백하고 손발이 약간 찬 그런 증상을 보이시기도 하고요. 특히 이 손톱 부분이 약간 허옇고, 또 이 혀를 내밀어 보셨을 때 백태나 이런 게 심하지가 않고 약간 그 빛나는 태가 거의 없는 상태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 허증성 변비에 해당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비장의 특히 기운이 부족해서 이 진액을 많이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리량이 굉장히 적으면서 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에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변 보는 양이 굉장히 또 적고 동글동글하게 토끼똥처럼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음식을 좀 많이 먹거나 하시게 되면 대변이 훨씬 수월한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비장의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치료법을 쓰게 되면 변비가 당연히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경우는 보통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에게서 관찰을 하실 수가 있는데, 노인분들은 우리 몸에 진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주름도 많으시고요. 또 골다공증도 있으시고 관절 기능도 좋지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온 몸에 진액, 물기, 습기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메말라서 변비가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부로 따지자 하면 우리가 신장 기능에서 기능이 좋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신장의 기능을 올려주시면서 또 보조적으로는 약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호두나 잣, 땅콩 등의 견과류를 섭취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피가 부족하거나 지금 말한 신장의 기능이 부족한, 진액이 부족한 경우의 변비에는 우리가 배꼽에서 약간 손가락 엄지 2마디 정도 이후에 있는 이 부위에다가 자극을 주시든지 아니면 뜸을 뜨신다든지 하게 되면 어떤 그 기능의 보충에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한번 응용을 해주시면 변비의 해소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흔히 변비다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알로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무턱대고 알로에를 복용하시다간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열증성, 실증성 변비에는 알로에가 강력하게 찬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허증성, 냉증성, 또 신장 기능이 허한 경우, 이런 경우에 또 알로에를 복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냉하고 허한 기운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드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변비 때문에 알로에를 복용하시거나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시니까 그걸 꼭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변비가 4장 이상으로 많이 오시는데, 4장 이상이 오래되신 분들은 내장에 신경이 딸려져 있는 척추가 약간은 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내장을 잘 치료하고 나서도 변비가 약간씩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척추 틀어진 부분을 교정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변비가
아주 잘 해결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배 마사지와 더불어 사실은 등 뒤에 있는 허리 부분도 마사지를 같이 해주시고 또 척추가 변형이 심하시다 그러면 교정도 함께 하시면 변비의 해소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히 봄에 이 파릇파릇한 양기가 올라올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코피, 어른들도 있겠지만 주로 아이들에게서 많이 보여지는 이 코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